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의 운세를 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개일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해에는요. 자, 개일간한테 있어서 갑진년은 갑은 개일간한테 있어서 갑은 상관입니다. 그리고 진은 개 개로부터 출발해서 보면 정관입니다. 토죠.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개에서부터 갑과 진을 먼저 알기 전에 갑진 고유 자체의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갑진이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현상이 됩니다. 갑진은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상관으로부터 그 윗상사로부터 그 빨리빨리 알아챕니다. 왜냐 정보가 지금 급해. 왜 그럴까요? 계묘에서 한번 다 지금 우리가 망했는데 이거를 다 감추고 내가 안 망한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묘에서. 자, 그 2024년 갑진년 운세는 입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입니다. 계묘년의 운세는 이미 2023년도에 갑에서부터 개까지 일간을 다 인제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개까지는 자 망해야 돼 일단. 일단 다 망해 갖고 내가 안 망한 척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하고 내가 가진 부채하고 딱 비교를 해 봤을 때 내가 가진 자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상황. 그렇지만 내가 안 망한 척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어 계묘라고 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일적인 면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따서 윗사람으로부터 이쁨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게 리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계묘입니다. 그런데 그 계묘를 지나서 갑진이기 때문에 자 내가 망한 거는 아니야. 망한 거는 아예 망한 건 아닌데 직장은 지켰으니까. 근데 내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 내가 자칫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쫓겨나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묘에서는. 자 그러니까 갑진부터는 갑진의 상황이 편재, 쇠, 화개를 깔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형태이고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윗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막 전달해 주는 역할 요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 내가 튀는 행동, 나만의 생각을 맞다.'라고 여겼을 때는 순례가 돼요. 제가 그 우리 그 레포트 낼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 마스크를 안 쓴 애를 막 나쁘게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야.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용감하고 정말 진실을 보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어른들이 지금 게임을 시작했어. 거짓말 게임. 안 쓰는 사람이 어 나쁜 건데 자 우리 모두가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술래 게임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 안 쓰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용감한 사람이고 자 우리는 그냥 모두가 벗을 때까지만 요거를 쓰면 돼. 요렇게 인제 그냥 우리 애기하고 타협을 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인제 안 쓰는 애들을 굉장히 나쁜 사회의 악의 축으로 막 몰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레포트에다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레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벗어나도 우리가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임들을 다 해 봤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말하는 정책에 뉴스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정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제 쓰러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빚을 좀 탕감해 준다더라. 아니면 여기서 뭔 이득이 좀 있다더라. 뭐 지원금을 준대.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거의 비슷하게 공산주의를 빼놓고는 전부 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서 언제 막힐지 모르죠. 대출이 언제 막힐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귀를 기울이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데 아니면 빚이 있으면 이자가 좀 낮대 저쪽이. 막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갑진이 씌워집니다. 좀 똑똑해지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 갑진이 딱 씌워졌기 때문에 자, 갑진년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개일간한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는 상관과 정관입니다. 상관은 처가의 문제, 어떠한 문제, 정관, 자식과 직장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냐. 그리고 여자한테 상관은 자식과 일입니다. 여자한테 정관은 남편과 내 남자, 애인, 그리고 직장입니다. 그래서 개유, 개사, 개축이 처한 상황은 양은 공통이죠. 양은 공통입니다. 근데 개유, 개사, 개축에서는 천살, 양과 천살입니다. 개미, 개묘, 개해한테 있어서는 양과 반환에 놓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것부터 볼게요. 양이라는 글자는 공방수, 이별, 분리, 양육하다, 교육하다, 기르다, 가꾸다, 신앙심이 높아지고 낙천적이죠. 유식주는 유효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이라는 것이 한정된 것입니다. 왜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직이다 그랬을 적에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한정적인 안정.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퇴직을 했을 때도 뭐 국가에서 주는 그 안정적인 그게 3개월, 5개월, 6개월 요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또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정된 그것은 한정돼 있지는 않죠. 근데 내가 잠깐 아픈 동안에 지원해 주는 거야. 뭐 2년,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정된 안정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내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뭔가 영양분을 먹었을 때 내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듯이 고렇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고러한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는 나와야 되거든요, 밖으로. 출산을 예정하고 있죠. 그래서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반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양에서는 이 영원토록 안정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정된 것입니다. 자, 모아 분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죠. 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직접 아기를 뽀뽀를 할 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는 뽀뽀죠. 그지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뽀뽀를 할 수가 없죠. 배에다가 해야만 우리 아기가 그냥 닿는 것이 아니죠. 그런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형태는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국가로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 갖고 국가에서 인제 받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간접적인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입원을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았다. 이것도 약간의 감정적인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 아파 가지고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그 진단서를 갖다 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학업, 직장, 학업 때문이건 직장 때문이건 아프든 내가 교도소를 가든 어쨌든 간에 단절된 상황.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조신해. 왜?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가 아무리 팔 벌려서 춤추고 뛰고 온다고 해도 태반 안에서란 말이죠. 그래서 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작은 행보입니다. 여유롭습니다. 왜? 그 뱃속에서 안정적인 탯줄 안에서 내가 살살 이렇게 물놀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어요. 자, 양이라는 것이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족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족이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니까 유학을 가든 직장 때문이든 어쩌든 간에 내가 가족이 이렇게 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만약에 같이 이제 분리가 안 됐어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가족이랑 같이 알콩달콩 외식도 다 같이 하고 같이 막 그냥 즐겁게 식사하고 밥 먹고 같이 뭔가 놀고 막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일 때문에 바쁘고 한 사람은 학교 때문에 바쁘고 한 사람은 뭐 때문에 바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마음조차도 떠나갈 수가 있어요. 각방을 쓰거나 이렇게 같이 있는데 본동만동이 돼 버립니다. 자, 계유, 계사, 계축한테 있어서는 천살이 와요. 개미, 계묘, 개해에 있어서는 반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양하고 천살일 때, 양하고 반환일 때 어떤 현상으로 갈라지냐면 계유, 계사, 계축한테는 천살과 양이기 때문에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탈스럽고 천살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천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요. 자, 겁살, 잿살 다음에 천살이에요. 겁살은 내가 욕심 부린 거. 잿살은 너가 욕심 부려 갖고 내가 피해를 당한 거. 천살은 너네들 인간들이 욕심 부린 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재앙을 터뜨리는 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육신의 비통함으로, 육신의 냉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양 뼈를 삭는,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맛보는 것이 바로 천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간 배신, 뭐 이렇게 인간 배신, 천재지변, 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하늘이 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꼭 잘못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을 해서 이걸 당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늘에서 그냥 온 거예요, 재앙이요. 그것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내냐면 정말로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과 또 직장이나 막 이렇게 국가적인 현상이 조금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인간의 탐욕이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인제 집을 살 때가 아닌데 내가 반절 이상의 인자 부채를 지고 집을 사 버렸어. 욕심을 냈어. 그러면 내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놈을 갚으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인제 이자가 올라 갖고 힘들어 죽겠어. 그래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도 안 꺼져. 근데 인제 있어도 안 꺼 주고 없으니까 못 꺼 주고. 왜 그러냐. 이 꺼 주면 안 돼.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놈이라도 살아 있어야 나중에 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빚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탕감 정책으로 인해서 본인이 거기서 그렇게 혜택을 받고 나와야지 옆 사람을 끌고 들어가면 물귀신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방법이 또 있죠. 응.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자기가 정말로 못 갚을 상황에 됐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셔 가지고 상의를 하십시오. 자, 천살이 왔을 때는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돼 버려요. 까탈스럽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정당한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해.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옆 사람들은 바른 말을 원치 않습니다. 옆 사람들은 나한테 아부하는 말, 나를 힐링시켜 줄 말, 그 말을 원하지. 이 반듯하게 이제 할 것 다 해야 되고 비난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90%의 사람들은 그 말을 싫어해요. 왜냐면 90%의 사람들은 그냥 애기 성향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이쁘다 칭찬해 주고 막 이렇게 해야만 좋아해요. 이게 이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진실을 말하고 어 이렇게 딱 바른 말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천살에 오면요. 그래서 가족이 반목하게 되고, 근데 꺾이지가 않아. 이 성정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살이 왔을 때는, 양과 천살이 왔다 그러면은 계유, 괴사, 개축은 이별, 이혼, 사직 요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수성하고 내가 목을 꺾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수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삼요절만 힘들다고 했는데 양과 천살이 왔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과 천살은 가족이 찢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참으로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개미, 개묘, 개해한테 있어서는 양과 반환이 왔습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고 방향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안정, 이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대기라고 명예가 보장되고 직위가 보장되고 반듯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성공 출세를 보장하고 임기응변도 가능하고 자금 회전력도 좋아 가지고 착착착 뭔가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의식주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양과 반환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개미, 개묘, 개해한테 있어서는 이걸 지킬 수 있다. 여기는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신용 점수나 뭐나 무엇을 이렇게 해도 신용 점수가 되든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건 어쨌든 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금 회전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할 수도 있고 직장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양이냐? 일 때문에 바빠. 인제 다 망해 나간 사람들이 막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대신해서, 이게 말하자면 봐봐요. 치킨집이 이 동네에 3 개가 있었어. 근데 2 개가 망했네. 내가 하나 남았네. 그럼 바빠 인자. 3 개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3 개의 업체가 다 나눠서 먹었던 것을 혼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특수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양이냐? 그러면 뭔 얘기냐? 내 자식이, 여자한테 있어서는 내 자식이 유학을 가. 나 승진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 다른 곳으로 가. 발령 났어. 자식과 일과 내 직장과 내 남편. 요 중에 하나가 양과 반환이다. 그러면은 자식이 유학을 가든가 우리 남편이 승진했던가 내가 승진을 했던가 요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아주 좋은 형태를 짜고 있죠. 그런데 양과 천살에 놓였다. 그러면 잘릴 위험이 굉장히 많고 인자 치킨집 3개 중에 망해 나가는 두 개 그쪽에 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갈라면 내가 쪼끔만 꺾어 주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잘 안 깎아 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500원 깎아 주고 1,000원 깎아 주고 할인 좀 때려 주고 내가 쪼끔 덜 먹자. 요런 식으로 나를 쪼끔 꺾어 주면 되는데 천살이 오면 안 꺾어 주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세 가지고 신이 쓰인 내 몸에 신의 성분에
신의 성분이 딱 쓰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져요. '에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안 해 버려.' 요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손실이 내가 손실을 보는 것보다 큰 것을 지키는 것이 낫다. 요러한 마음 자세로 어 가신다면은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외롭지만 근데 위아래 둘 다 양이 왔기 때문에 둘 다 외롭습니다. 왜냐 반환이 왔어도 자 넘들 그러니까 치킨집 3개 중에 3 개를 다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진 거죠. 그 만나기 힘들죠, 부부 간에.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 고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의식주가 유효하고 안정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분배해야 되죠. 평소보다 일이 많아졌으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좀 하고 어 게다가 인제 쪼끔 저기하다 그럼 알바도 좀 써 주고 의식주가 인제 유효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만약에 24 시간 편의점을 운영을 한다고 쳐 보세요. 그러면 슈퍼를 만약에 24 시간 편의점이나 슈퍼를 한다고 쳐 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12 시간씩 반반씩 나눠서 한다고 봐 보세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맨날 졸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잠깐 파트타임이라도 다른 사람을 고용해 줘서 그 사람도 쪼끔 실직한 사람들도 쪼끔 먹고 살게끔 약간 놀아 주면 되죠. 그 방식으로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아 외로움을 쪼끔 덜어낼 수 있다는 점. 자 오늘은 2024년 개일간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